예, 오늘도 뉴욕 증시 주말 상황에서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MTN 이항영 전문위원과 함께 뉴욕 상황 알아봅니다. 어서 오십시오, 의원님. 네. 이래서 투자가 어려운 게 미중 간의 1단계 무역 합의가 거의 서명만 남겨둔 쪽으로 합의됐다. 그러면 네. 주가가 큰 폭으로 올라야 되는데, 예, 우리는 올랐지만 미중시는 잠잠했단 말이죠.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됩니까? 일단 지난 목요일에 먼저 예. 주가가 상당히 장중에 많이 올랐고요. 우리 시장도 올랐기 때문에 일단 전형적으로 너무 상투적인 말이겠지만 일단은 소문에 사갖고 뉴스에 일단은 정리하는 사람들이 전 세계 누구나 있다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나빠서 나쁜 재료라고 해서 주가가 많이 안 오른 것이 아니라 주가가 이제 일정 수준 주시장에 이제 반영됐다라는 시각이 분명히 있다라고 일단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많건 적건 간에 주가는 S&P 500도 아주 조금이나마 올라갔습니다. 0.23포인트 좀 올라간 건 사실이죠. 나스닥도 17포인트 올라갔습니다. 그러면서 양대 시장 모두 사상체 효과를 또 기록했습니다. S&P 500은 올해 들어서 28번째 사상체 효과고요. 나스닥은 22번째입니다. 종가 기준으로 다운은 아직까지 약간 모자라는 정도라고 일단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 주간 단위로 말씀드리면 S&P 500이 3주 연속 반등을 했고요. 그림 보이다시피 나스닥은 0.91% 올라갔습니다. 나스닥 다우도 0.42% 말씀드렸다시피 S&P 500은 0.73% 올라가면서 고공행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크게 봐선 재료가 두 개 있었죠. 물론 가장 큰 거 시장을 지배한 것은 역시 1단계 미중 간의 무역 협상이 합의된 것이 미국과 중국 양쪽에서 모두 공식 확인이 있었죠. 15일부터 부과될 것으로 알려졌던 예상됐던 1,560억 달러, 우리나라 돈한 180조 원 정도 되는데요. 이것의 중국산 상품에 대해서 15% 관세 부과한 것이 예정됐던 것이 철회됐고요. 마찬가지 중국에서도 관세 예정돼 있던 것이 철회됐습니다. 그럼 내려간 것이 뭐냐? 관세를 이제 올라갔던 것을 이제 어느 정도 다시 돌려냈냐라는 것이 이슈가 됐습니다. 그래서 롤백이라는 영어 표현이 들어가는데요. 정확한 거는 9월 1일부터 시행된 1,100억 달러 상품에 대해서 기존에 15%돼 있었는데 이 부분을 이제 7.5%로 이제 낮춰놨습니다. 그래서 이것의 많고 적금에 따라서 시장에 대해서 해석이 약간 다르다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모건 스탠리 같은 경우는 이 정도 갖고는 여전히 불확실성이 유지되고 있고 내년에 미국 이익이 늘어날 거 없다는 얘기하고 있고요. 골드만삭스도 약간 다른 얘기하고 있습니다. 골드만삭스는 자기네가 봤을 때는 전체적인 물량은 지금 크게 봐서는 지금 이 그림이 되겠는데요. 이 그림이 파란색 바그래프로 위아래 쭉쭉 올라가는 것이 관세 부과가 예정돼 있거나 시행된 규모입니다. 그래서 제일 오른쪽은 이제 부과가 예정돼 있는데 이번에 안 된 거가 되겠고요. 박스에서 첫 번째 부분이 이제 1,100억 달러 상품에 대해서 기존의 15에서 7.5% 줄어드는 겁니다. 문제는 이제 왼쪽 세 개는 움직임 변화를 제가 표시 안 했는데 이것은 이제 그대로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골드만삭스 기준으로 보면 전체에서 한 20% 정도 물량은 이번에 좀 혜택을 볼 거 알았는데 고작 10%라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여전히 불확실성이 남아있다라는 얘기를 골드만삭스에서 하고 있다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체에서 헷갈리시지만 예. 전체에서 한 20% 정도를 기대했었는데 골드만삭스는 고작 10% 정도만 혜택을 받다라는 점을 이해하셔야 되겠고 나머지 수치로 표시해 주니까 좋네요. 네, 네. 나머지를 갖고 이제 트럼프 대통령 이제 네. 그러면 이해가 되실 텐데 네, 트럼프 그렇죠. 대통령이 또- 남은 2,500억 달러는 또 딜을 하겠다는 거죠. 네. 이제 곧 시작된다는 네. 언제 될지 모르지만 이제 한다는 2단계 협상에서 레버리지를 사용했다고 얘기했잖아요. 예. 그래서 바로 그 부분이 이 그림이다. 이 그림에서 파란색 그림 3개가 이제 이걸 갖고 레버리지를 이용하겠다라는 얘기라고 일단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경제 지표에서는 약간 부담스러운 게 하나 수치상으로 나왔습니다. 소매 판매 증가율이 0.2% 나왔는데요. 지난달에 0.4고 당초 예상이 0.5%였는데 시장에서 크게 반영되지는 않았습니다. 물론 워낙 큰 뉴스가 있었기 때문에 묻혔다는 것도 분명히 하나 있겠고요. 또 하나는 이런 겁니다. 블랙 프라이데이가 이제 11월 말에 있었기 때문에 실제로 12월 1일 이런 것이 토요일이었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12월은 좋을 거다 얘기를 하고 있는데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이 수치가 좋은 것만은 아닌데 시장에서 이렇게 악재로 반영되지는 않았던 하루가 되겠습니다. 예. 미중 합의 발표로 이제 종목별로 움직임은 좀 차이가 나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요. 강하게 좀 반응했던 종목들 좀 알려주십시오. 네, 먼저 좀 올라갔던 것들은 5G 관련주들은 오히려 예. 지난 금요일 날 좀 쉬었습니다. 뭐 2, 3% 떨어진 게 많은데요. 제가 그림 하나 준비해봤는데 이렇기 때문에 시장이 무서운 겁니다, 지금요. 여기 보시는 그림 마이크로소프트, 마스터카드, 애플, 나이키 한 분도 모르는 분이 없거든요. 이런 것들이 이제 사상체 효과를 가니까
이제 스트레스를 받는 분들이 미국에서 많은 거고 그렇기 때문에 주식이 없어서 느끼는 공포. 그래서 이걸 FOMO란 영어로 표현을 쓰고 있는데 어찌됐건 그런 얘기하는 거 되겠고요. 마이크로소프트 밑에 있는 게 약간 작게 보이는 것이 어도비입니다. 여러분들 뭐 유튜브 하시는 분들은 어도비 프리미엄 안 쓰신 분이 거의 없겠고요. 말씀드린 적이 있었는데 여러분들 수많은 영화나 같은 데 보면 수많은 요즘 CG 이런 거 들어가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애프터 이펙트라는 소프트웨어가 있는데 이거 없으면 영화나 미드, 드라마 하나도 못 만들거든요. 우리나라. PDF다 어도비라는 거. 예, 뭐 우리나라나 미국이나 영화나 이런 거 CG 없으면 못 만들거든요. 바로 그걸 하는 것이 어도비다라고 일단 이해하셔야 되겠고요. 그래프만 하나씩 보겠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 0.8% 올라가면서 사상치 효과 같고요. 마스터카드, 비자는 약간 모자라지만 마스터카드가 먼저 달리고 있습니다. 사상치 효과, 많은 사람들이 결제할 때마다 쓰는 거죠. 하나 더 말씀드리면 애플과 골드만삭스와 더불어서 올해 최대 히트 상품이라고 하고 있는 금융시장에서 애플카드를 같이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다음은 지금 정말 시가총액 1위, 2위가 다 사상치 효과니까 머리 아픈데요. 애플이 또 사상치 효과 1.3%가 또 올라갔고요. 앞서 말씀드린 어도비는 그날 실적 발표와 더불어서 갭 상승이 나면서 무려 3.3% 이상 급등했습니다. 그다음 이제 나이키입니다. 나이키도 사상치 효과를 기록했네요. 예. 미중 1단계 합의에 따른 월가의 반응 좀 알아보겠습니다. 그동안에 이제 좀 지켜보자는 시각과 함께 뭐 네. 합의가 어쨌든 될 거라는 시각까지 말씀해 주셨잖아요. 네네. 근데 1단계 합의가 지금은 뭐 거의 됐다고 봐야 되니까요. 네. 이후에 그 반응이나 전망들은 어떻습니까? 말씀드렸다시피 모건스탠은 약간 여전히 뭐 썰렁하고요. 예. 골드만삭스는 말씀드렸다시피 자기네 생각했던 기준보다 약간 모자라기 때문에 불확실성도 있고 위험성도 있다는 얘기하고 있는 반면에 롤드 그룹의 제임스 벌슨, 뭐 이분도 워낙 유명한 시장 긍정론자이긴 하지만 이렇게 발표 1단계 합의가 됐기 때문에 그동안 약간 긍정적으로 보려고 해도 좀 미심쩍었던 기관 투자가 개인 애널리스트 모두 내년도에 대한 전망이라든가 기업 이익 전망을 올릴 것이다. 당연히 시장이 긍정적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제레미 시걸 교수는 시장에서 그 양쪽 모두 이번에 그 관세 인하가 좀 더 폭넓게 이루어졌으면 예상했던 대로 10% 정도 주가 올라갈 요인이 있겠으나 지금 1단계 합의 정도는 약간 자기가 판단하는 게 부족하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연말까지 5%. 지금 2주밖에 안 남았는데 5%도 엄청난 건데 여하튼 5%를 다시 한번 제레미 시걸 교수도 얘기했고요. 짐 크레이머이면 뭐 투자 전략가가 되겠는데요. 이번 1단계 합의에 여전히 불확실성이 있다는 얘기죠. 물론 시장은 이런 것 때문에 호재를 인식하는 그런 미중 간의 관련 주수를 찾지만 자기가 생각하기에는 워낙 장기적인 투자 관점에서 미중 간의 무역 협상에서 자유로운 것도 오히려 좋다. 그러면 그것을 장기 투자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그래서 앵커께서도 이제 투기라고 얘기했지만 뭐 투기란 것이 뭐 나쁜 것이 아니니까요. 어찌됐건 이쪽에서는 단기 쇼텀 트레이드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예. 트레이딩 트레이딩 관점에서 굳이 시청자들이 원하기 때문에 그리고 투자가들이 원하기 때문에 소개한 종목들을 제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금융주에서는 뭐 JP모건이나 골드만삭스, 뱅크 오브 아메리카 이런 것이 들어가겠고요. 기술주에서는 애플, 엔비디아 그리고 5G 관련주가 다 들어갑니다. 제조업에서는 누가 뭐라 그래도 캐터필러를 얘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건 왜냐하면 미중 간의 무역 전쟁으로 가장 피해를 봤던 것들이 캐터필러나 디어 이런 것들이 되겠는데요. 그런 것들이 들어가 있고요. 의외로 보잉이 빠져 있는데 보잉은 여하튼 이것보다는 737 맥스에 대한 이슈가 오늘도까지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이거 빠진 것 같고요. 왕구는 당연히 중국에서 많이 물건을 만들어 오기 때문에 해당될 겁니다. 헤즈브로라든가 마텔 이런 게 들어가겠고요. 유통업체도 당연히 많이 들어가죠. 중국의 저가품 많이 들어오니까요. 달러트리, 홈디포, 월마트, 타겟까지 들어가 있고요. 운송은 뭐 일정 수준 상식적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페덱스나 유니언 퍼시픽을 포함시키고 있다는 것도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예, 미중 합의에 따라서 미국 증시에서 눈여겨볼 만한 트레이딩 종목으로 이제 말씀했다는 종목입니다. 예, 뉴욕 앤 서울 이항영 전문위원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